야 이거 잘못하면 국민의힘 해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대선 판도가 뒤집어질 보도를 뉴스타파에서 준비 중입니다. 현재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반명 빅텐트를 치려고 준비 중인데 봉주 기자가 수개월간 대선 국면을 기다리고 준비한 중요한 보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사실상 김건희와 명태균 문제도 다 알고 있고 본인과 김건희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과 윤석열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걸 좀 공개하자라고 설득했는데 나한테 대해서 직접 공격을 안 하면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뭡니까? 내가 이익이 돼야 뭐 행동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좀 공개를 설득을 했었는데 아니 무슨 대선에 나온다는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 이건 홍준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준석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준석 본인은 다 알잖아요. 직접 가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 혼자 알고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 어느 국민이 그 사람을 믿습니까? 나의 이익이 되는 일만 나는 하겠다. 네. 근데 저도 정확하게 그런 포인트에 공감을 해서 초기에 이준석 의원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설득도 하고 네네. 본인이 나서라.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 되게 바보 같았던 짓이었던 게 굉장히 강하게 유착되어 있을 거다 걸로 보이잖아요. 유착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을 보면은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도 김한정 회장이 이제 대납을 해주고 지금도 지금 홍준표 시장 주변 사람이 또 대납을 해주고 이준석 의원도 당 대표가 될 당시에 명태균의 힘이 진짜 하나도 없었을까? 그 부분은 네. 조만간 저희가 이 명태균 PC 포렌식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뭐 입으로 떠들지 않습니다. 증거로 얘기하지. 예예예. 하나 때 근데 돌이켜 보면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 게 그 이준석 의원을 설득하러 갔을 때 가장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저희가 A, B로 나눠서 처음에 보도를 했었는데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거 명사장은 A가 누구 B가 누군지 다 알 텐데 그 명사장은 지금 와서 갑자기 뒤통수 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명사장의 어떤 의중을 걱정하더라고요. 이준석 의원께서 그게 굉장히 좀 그때는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구나. 좀 퍼즐이 꽤 맞춰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을 진짜 적으로 돌리면 내가 실제로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 본인이 철창에 갇혀 있던 사자 그거를 먼저 무릎뜯을까? 이제 말씀은 진짜 말을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구미가 당기게 글을 쓰긴 합니다. 재밌게 하는데 본인 나름대로 플랜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본인 나름대로 플랜이 있을 거고 일단 제가 볼 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9번 고소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대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남상권 자기 변호인이랑 하도 싸우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고 1번으로 물어뜯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출마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 저희가 13명, 11명 지금 확인을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카카오톡을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명태균 씨가 그때 당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경남 지역에서 유력한 컨설턴팅, 유능한 컨설턴팅으로 취급을 받고 있을 때니까 대우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그 명태균의 그 힘과 뒷배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예를 들면 공천을 김영선을 보니까 야, 이 사람 대단해. 김영선 저 말도 안 되는 공천을 저 사람이 해냈어. 나도 받아야지.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시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잘했던 거죠. 아니 좀 저는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이 어쨌든 공복이 되겠다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말도 안 되는 김영선을 공천을 해줬대. 그러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박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 뉴스공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취재를 하시겠지만 저는 좀 답답한 게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유력 대권 주자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1차 검증의 의무는 언론사의 그 기자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질문은 누구랑 연대할 거냐, 나중에 어떻게 무소속으로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경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보다 그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명태균하고 당신 어느 정도 관계고 지금까지 나온 증거가 이 정도인데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석방된 명태균 씨가 진실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제일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나온 증거, 검찰 수사 기록과 나온 증거들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잘못하면 국민의힘 해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충격입니다. 이준석은 정말 인성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밥그레 돌던 이 한덕수와 빅텐트, 국힘 경선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 이뤄지는
이번 조기 대선의 경선은 민주당에 비해 특정 후보가 독주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쪽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중도 확장성을 지닌 주자들이 경선에서 이탈하면서 당내 주자들이 한동훈, 안철수를 제외하곤 탄핵 반대, 윤심 주자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대선을 치르는 정당으로 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게다가 당내 의원 절반이 한덕수 차출론에 줄을 서는 등 국민의힘 스스로 당내 경선을 격화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경선이 아닌 예선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탄핵 반대 후보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경선을 통해 점점 일반 국민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1차 경선을 통해 2차 경선 진출자를 4명을 추립니다. 현재로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3명의 진출이 유력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이탈하면서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과 안철수가 치열한 자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나경원이 올라가면 4명이 겨루는 경선전은 한동훈 협공전이 됩니다. 국민들은 탄핵 반대 주장을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론 인터뷰나 토론 등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김문수의 지지세는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지지층 위주로 탄핵 반대 분위기를 타고 급부상한 김문수는 탄핵 반대 주자들 중에서도 중도 확장성이 가장 떨어지며 화법이나 토론 스킬 등이 투박할 뿐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오면 나올수록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투박함을 순수로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한두 번만 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김문수는 뭔가 아파 보입니다. 곧 나오겠지만 치명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덕수 차출로는 윤석열이나 핵심 친윤계에서 전략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문수나 한덕수나 둘 다 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별 인연도 그리 없으나 정치인인 김문수보다 오히려 떡수가 더 자신들의 안위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친윤계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김건희도 스타일상 김문수보다 한덕수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조만간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헌재 가처분 결과에 따라 판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상식적인 결과로 한덕수의 난가병을 치료해 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